하대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브들 반갑습니다 태계입니다. 혹시 풀류날 키보드라고 들어보셨나요? 풀류날 키보드란 스위치나 스테빌라이저 등 키보드 내부에 마찰이 일어나는 부분에 윤활액을 사용하여 윤활을 한 키보드를 말하는데요. 윤활액 덕분에 좀 더 스무스하게 마찰이 줄어들기 때문에 스프링 소리나 철심 소리 등이 현저하게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윤활 작업은 은근히 손이 많이 가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해서 일반적으로 제조사에서 윤활된 키보드는 따로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윤활된 키보드를 사용하려면 키보드를 개조해주는 공방 같은 곳에 의뢰를 맡겨야 하는데요. 윤활 비용이 적게는 5만원부터 많게는 10만원까지 적지 않은 비용이 들기에 일반 소비자들은 접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키보드 10만원, 윤활 비용 10만원, 택배비 뭐 등등등 기본적으로 20만원 가까이 되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근데 이번에 엠스톤에서 윤활을 전담하는 팀을 따로 꾸려 풀 윤활 키보드를 판매하기 시작했는데요. 가격은 텐키리스 기준 일반 축 13만 9천원, 특수 축 14만 9천원으로 생각보다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제가 준비한 키보드는 엠스톤 그루브 T 풀 윤활 실리콘 다크시티 저소음 적축 35g입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윤활이 안 되어 있는 레오폴드 저소음 적축 키보드와 비교할 예정이고요. 과연 윤활이 돼 있지 않은 키보드와 윤활이 된 키보드는 어떤 타건감의 차이를 보여주고 타건음은 어떻게 다를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기 full lubricated. 구성품은 키보드와 키보드 덮개, USB A to C 타입 케이블, 그리고 키캡 리무버가 있네요. 큰카 키보드에서 윤활액 냄새가 조금 나긴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키보드 덮개는 조금 짱짱하네요. 보통 키보드 구성품으로 오는 플라스틱 덮개들은 흐물흐물거리는 편이 많은데 이 키보드의 덮개는 조금 단단한 편입니다. 키보드 케이블 같은 경우 고무로 된 USB A to C 타입 케이블인데요. 조금 두꺼운 편이라 튼튼해 보이기도 하지만 유연성이 떨어져 보이기도 하네요. 제가 준비한 모델은 다크시티라는 모델로 어두운 매력이 특징입니다. 완전한 검은색이라기보단 약간 연필 흑심이나 먹색 느낌이고요. 텐키리스와 풀배열 모두 있지만 저는 텐키리스 버전으로 준비해봤습니다. 키보드는 전체적으로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고요. 상판 하판 모두 거칠거칠한 표면 처리가 되어 있네요. 타이핑 구조는 스텝 스컬처 2를 적용했습니다. 바닥면에는 미끄럼 방지 고무가 부착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받침대 하나하나에도 고무가 부착되어 받침대를 세웠을 때도 키보드가 밀리지 않게 방지한 모습이네요. 케이블은 세 군데로 뽑아낼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앞서 말한 것처럼 튼튼하지만 유연하지 않은 케이블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정면으로 케이블을 뽑아낼 때는 별 문제가 없으나 좌우로 케이블을 위치하고 싶을 때는 떨어지는 유연성 때문에 과도하게 케이블이 꺾이는 문제가 있어서 장기간 사용했을 때 케이블이 단선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단자가 조금 들리는 현상이 보이는데 이 경우에는 연결되는 C타입 포트가 고장나진 않을까 염려스럽네요. 그리고 두꺼워서 그런지 케이블을 고정하려고 꽂으면 이렇게 케이블에 상처가 납니다. 근데 모든 케이블이 다 그럴 거예요. 고정을 위해 케이블을 약간 찝는 듯한 느낌이 있는 거라 어쩔 수는 없지만 좀 많이 찝혀서 마음이 아프다 뭐 그런 거죠. 따흑! 그리고 여기 조그맣게 DIP 스위치 버튼들이 있는데요. 각 버튼은 두 개의 키 위치를 바꿔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버튼이 어떤 키들을 바꿔주는지는 설명서를 참고해 취향에 맞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점은 키보드를 연결하고 이게 뭐지? 하면서 스위치 딸깍딸깍 거리시면 키보드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니 꼭 케이블을 분리하시고 딸깍거리시길 바랍니다. 키캡은 먹색 단일 색상으로 한글과 영문 둘 다 염료 승화 방식으로 각인되어 있는데요. 쌍시옷이나 쌍기역 같은 된소리는 각인되어 있지 않은 모습이네요. 전체적인 키캡의 품질은 괜찮은 편입니다. PBT 재질의 체리 프로파일 높이의 키캡이고요. ABS 재질의 OEM 프로파일 높이의 키캡과 비교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키캡의 높이가 낮기 때문에 스위치와 키캡의 간섭이 일어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스위치는 정방향으로 위치하여 설계되었습니다. 빛이 투과되지 않는 키캡과 스위치 아래에 있는 LED 때문에 생각보다 LED 효과가 이쁘지 않고 아래에서 봤을 때 눈뽕이 있다는 단점이 있네요. 내 눈. 체리식 스테빌라이저를 적용했고요. 육안으로도 스테빌라이저에 윤활액이 묻어있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윤활도 윤활이지만 기본적으로 키보드 내부에 흡음재와 실리콘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통울림이나 스프링 소리 등 불쾌한 소음이 거의 들리지 않게 잘 설계된 모습입니다.
제가 준비한 키보드는 기존 체리 저소음 적축 스위치에서 스프링이 튜닝된 35g의 타건압을 가진 스위치라 기존 타건압 45g의 저소음 적축과는 조금은 다른 타건감을 보여줄 수 있으나 그걸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소음이 많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태기 여기까지 엠스톤 그루브 T 풀류날 실리콘 키보드였습니다. 10만원대 중반의 가격으로 풀류날 키보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자체가 상당히 메리트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타건음이나 타건감 자체가 좀 더 부드러워진 느낌이라 개인적으로는 만족스러웠는데요. 윤활된 키보드는 같은 스위치를 사용했더라도 기존의 키보드와는 전혀 다른 소리를 들려주기 때문에 구매하시기 전 가까운 타건샵에 들러 타건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태기였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